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건설안전기사의 저자 한혜윤자리입니다. 자, 오늘 2024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이 있는 경우 보수 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점검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답안 바로 알려드리죠. 정밀안전점검입니다. 정밀안전점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때 보고 내용 두 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단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제외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유명한 암기법 있죠. 첫 번째 암기법 발피조절입니다. 발피조절. 첫 번째 발생계요, 두 번째 피해 상황, 세 번째 조치, 네 번째 전망입니다. 자, 그럼 중대재해의 종류 두 가지를 작성하시오 나왔는데, 자, 이것도 자주 나온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별표로 쳐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지, 당연하겠죠. 사망자가 한 명이나 나오도 중대재해에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입니다. 세 번째,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꼭 암기해 놓으신 게 중요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재해 분석 방법 중 통계적 분석을 두 가지를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재해 분석 방법 중. 자, 이거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파레토도. 두 번째, 특성 요인도. 세 번째, 크로스 분석. 네 번째, 관리도입니다. 그 반대로 이 파레토도, 특성 요인도, 크로스 분석, 관리도에 대한 내용을 적어 놓고 그게 무슨 분석법인지 작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거는 교재를 보시면 해당 내용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경우 거푸집 동발이 위험 예방 관련하여 사업주의 준수사항 세 가지를 작성하시오 나왔어요. 자, 이 내용도 자주 나오죠. 자, 첫 번째,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경우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할 것. 당연하겠죠. 편심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동발이 등의 변형, 변이 및 집안의 치마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하고, 당연하죠. 변형, 변이가 있는데 집안에 치마가 있는데 불구하고 이거를 그대로 타설해버리면 무너지겠죠. 세 번째, 작업 중에는 거푸집 동발 등의 변형, 변이 및 치마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자, 이거는 관리자겠죠. 관리자가 항시 상주입니다. 왜? 뭔가 이상이 있으면 바로 근로자 대피시킵니다. 왜?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네 번째,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에는 거푸집 붕괴 위험이 발생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 조치를 할 것.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이 발생 우려가 있으면 보강 조치를 하고 타설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설계 도서상에 콘크리트 양생 기준을 준수하여 거푸집 동발이 등을 해체할 것. 자, 양생 기준, 겨울에는 5일 이상 굳혀야 합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대로 작업 진행하면 무너집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강주에서 아파트 무너졌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곤돌라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가 달비계를 사용할 수 없는 와이로프의 조건 4가지만 작성하시오. 자, 와이로프를 사용 금지 조건 4가지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보통 4가지를 외우시지 말고 6가지 꼭 암기하십시오. 6가지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꼬인 거 쓰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이연배가 있는 것 역시나 쓰면 안 되겠죠. 자, 세 번째,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당연히 쓰면 안 되겠죠. 그건 네 번째, 열 또는 전기 충격에 의한 손상된 것 당연히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는 조금 숫자가 들어가거든요. 자,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한 것.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 여섯 번째, 와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역시나 이렇게 해서 6가지를 꼭 암기해 놓으십시오. 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꼬인 것 제외. 라고 하고, 만약에 이거를 다 4가지가 아니고 5가지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그러면 꼬인 것 제외하고 2번부터 6번까지 작성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이것도 역시나, 이거는 제가 별표 2개가 아닙니다. 별표 3개입니다. 자주 나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공사 도급인은 관계수급 근로자가 건설공사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구성원 4명을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근로자위원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근로자위원 첫 번째 근로자 대표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중요합니다. 세 번째,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자, 넘어가서 사용자 위원으로서 사용자 위원은 첫 번째, 해당 사업의 대표자, 해당 사업의 총괄을 한 대표자. 두 번째, 안전관리자,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보건관리자. 그리고 네 번째, 산업보건입니다. 자, 이거는 해당 사업장에 선임된 경우로 해서 한정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부서의 장입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지난해 총 산업재해 보상보험 보상액이 2,147억 3,069만 3천원일 때 하이니 방식으로 다음 각 손실 비용을 구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하이니에 대해 총 재해 비용. 자, 우리가 필기 때 자주 보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총 손실 비용은 하이니의 총 재해 비용은 직접비 더하기 간접비입니다. 자, 직접비를 1이라고 하고요. 간접비를 4입니다. 1대4 비율이거든요. 자, 보시면 자, 직접 손실 비용 먼저 풀어드려요. 자, 직접 손실 비용은 우리가 그냥 그대로 1이죠. 1이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2,147억 3,069만 3천원입니다. 그대로 들어가고요. 자, 간접 손실 비용 그렇죠. 자, 간접 손실 비용은 4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4 곱하기 2,147억 3,069만 3천원을 그대로 풀이하면은 8,589억 2,272만 2천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대4라고 했죠. 1대4. 그럼 두 개 더하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2,147억 3,069만 3천원 더하기 4 곱하기 2,147억 3,069만 3천원 하면요. 여러분들 보상금 장난 아니죠. 1조 736억 5,346만 5천원이 되는 겁니다. 정말 보상액이 크네요. 정말 이런 금액 받으면 우리가 진짜 빌딩 한 채 사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푸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곤돌라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당연한 거겠죠. 자, 그러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능한데 그러한 사업주의 조치사항 2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자, 두 번째.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의 경우라면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당 조건이라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크레인의 건상 하중에서 훅, 크레브 또는 버킷 등 달기 기구의 중량에 상당한 하중을 뺀 하중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거든요. 자, 첫 번째. 전격 하중입니다. 자, 두 번째. 주행 레일의 중심 간의 거리 무엇일까요? 이거는 스팬입니다. 스팬. 그 세 번째. 원동장치, 감속장치 및 드럼 등을 일체형으로 조합한 양중장치와 이 양중장치를 사용하여 하물의 건상 및 횡행 또는 건상 동작만을 행하는 크레인을 물어봤습니다. 자, 해당 크레인은 호이스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수직면에서의 지부각의 변화는 뭐라고 하는가? 자, 해당 지부각의 변화는 기복이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 그대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할 경우 사업주가 운전자에게 준수하도록 해야 할 사항 2가지를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작업형에도 자주 나옵니다. 작업형. 이거 자주 나온다. 자, 첫 번째.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두고 당연하죠. 포크를 지면에 내려둬야지 우리가 제2차 사고를 방지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갖고 당연하죠. 갑작스럽게 주행을 한 이탈을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정지를 시켜놔야지 사고가 안 나겠죠. 마지막 세 번째.
운전석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맞습니다. 운전석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당연히 빼야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암기법은 포원운이라고 합니다. 포원운. 근데 세 번째 내용 조금 보시죠. 자, 해당 내용에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운전석 이탈했길래 제가 시동키를 빼러 갔었거든요. 근데 시동키를 빼러 갔을 때 굉장히 당황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의 답안 아시는 분은 여러분들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그분은 제가 확인해서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사다리식 통로에 대한 내용 나왔네요. 자, 첫 번째, 견고한 구조로 할 것. 자, 두 번째, 심한 손상, 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자, 세 번째,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자, 네 번째, 발판과 벽가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그래서 암기법 알려드리죠. 보통 암기법 이거는 제가 재미난 암기법 있습니다. 견심발발입니다. 발발. 견심발발. 우리가 강아지 뭐 발발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견심발발.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여섯 번째.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당연하겠죠. 그리고 7번.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마지막 8번. 사다리 상탄에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이렇게 8가지를 암기해놓으십시오. 왜? 이건 어떤 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상식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철골공사 표준안전지침상 철골공사 중 추락 방지를 위한 갖추어야 할 설비를 5가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철골공사 추락 방지. 첫 번째 비계가 들어간 거고요. 자, 두 번째 달비계. 세 번째 수평 통로. 그 네 번째 안전 난간대. 다섯 번째 추락 방지용 방망이입니다. 그 여섯 번째 안전대. 당연한 거겠죠. 그 7번 구명추. 그 8번 안전대 부착을 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 설명. 이렇게 8가지를 암기해 놓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철공공사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상조건 관련하여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작성하시오로 나왔습니다. 자, 해당은 여러분들 자주 나옵니다. 별표 2개입니다. 자주 나옵니다. 자, 보기 풍속. 풍속이 초당 몇 미터 퍼 세커 이상인 경우. 자, 이거는 10m per second 이상인 경우. 자, 두 번째, 강우량 물어봤죠. 강우량. 강우량은 시간당 1mm per hour 이상인 경우. 자, 이거는 숫자 1이 답이겠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강설량입니다. 강설량은 시간당 몇 cm? 1cm per hour 이상인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풍속은 미터 per second 이상이고요. 강우량은 밀리미터 hour입니다. 그 강설량은 centimeter per hour입니다. 여기에 대한 단위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단위. 자, 해당 문제는 지금 보기가 나와 있고 지금 단위 적게 썼는데 만약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단위 다 쓰셔야 합니다. 단위 없으면 틀린다. 단위 중요합니다. 단위 중요. 자, 제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 관련하여 가로 안에 적합한 내용을 작성하시고 나왔습니다. 자, 보기 보시죠. 사업주는 안전보건 개선을 수립할 때는 뭐뭐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뭐뭐의 심의. 자, 이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면, 자, 기억 똑같은 내용이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뭐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 이거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년 2회차 해설 강의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24년 2회차는 계산 문제 안 나왔죠. 물론 계산 문제 나오기는 나왔지만 그게 계산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좀 간단한 수식에 대한 변화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기방위 건설안전기사의 저자 한현의자 리더였습니다.